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그 날씨의 계절의 변화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 폭염이 왔고 기후 변화라 그래도 어제부터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하죠. 그렇게 우리가 사시사철이 분명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천고마비의 공활한 하늘에 건강과 힘 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초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쪽팔립니다. 이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없고, 돈 벌려면은 그 자유우파 유튜브 앵벌이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떼돈 벌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좌파 진보로 넘어갈 수도 없고, 혼자 독야청창 고군분투하는데요. 결국은 제 이야기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가족들끼리 말을 하기를 그만 좀 하라고, 유튜버 그만 좀 하라고, 돈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다른 유튜버 하시라고 우리 애들이 막 그러고 엄청나게 또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고고TV가 정치에 대단한 관심이 많았고, 또 현재도 접촉하고 있는 부류가 몇 그룹 있고, 그저 고고TV는 국가가 좀 잘 되고, 또 보수의 확장, 즉 중도와 진보층까지 아울려고 하고, 진보의 이념을 좋은 건 우리가 가져오는 보수의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 이 방송하는데요. 항상 역사적인 인물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재인과 윤석열은 국민의 선택이 아니고 정치공학적으로 촛불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게 지금까지 횡행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Anyway,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 한 달에 몇만 원씩 좀 내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팍팍 후원 좀 하세요. 과거에 그 우파 유튜버 지난 4.15 총선 전까지 그럴 적에는 뭐 하루에도 막 100만 원씩 들어오고 또 100만 원씩 수시로 쏘는 분도 계셨는데, 어떻게 고고TV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고고TV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후원과 자율구독료 한 달에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힘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언론 분석 기사나 또는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들이 언론도 무슨 기사들을 내놓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평론가 이놈들은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서 수시로 변화하면서, 그죠? 밥벌이 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평론가들 중에서 제가 한 두세 명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특히 보수 쪽의 평론가들이 없죠. 그 논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회적인 비판 인식과 또는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이 평론가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희괴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아주 보수가 지금 폭망의 단계로 들어갔죠. 자한당 시절보다 더하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박근혜 집권 초기까지 이명박 박근혜 3년 차까지는 민주당 놈들은 더 했어요. 그때 이놈들이 할 짓도 없고 해봐야 안 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냥 분란 일어나고 막 분파 행동 일어나가지고 그 대표란 놈이 몇 개월 있으면 잘리고 비대위 들어오고 혁신이 들어오고 또 대표가 나오고, 그죠? 요새 무빙 유희수라고 아주 아이돌 같이 생긴 예쁜 애가 주연이라고, 유성룡이도 나오고, 무빙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핫하죠. 저도 그 몇 편 봤어요. 추석 연휴 때 하루에 두세 편씩 봤는데 예뻐 애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 문성건이 나오죠. 문성건이가 실제적으로 안기부라든가 정보원 수장으로 나오죠. 그가 좌파죠. 대표적인 좌파죠. 문성건이가 야 나보고 야 비대위원장 맡으래, 쉽게 말해서 나보고 야 당대표 맡으래, 민주당에서 나 미치겠다, 이거 맡아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 트윗을 하려고 그랬어요. 문성건이가. 그만큼 민주당이 아주 그냥 뭉그러질 정도로 파산됐었죠.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탄핵 과정이었어요. 박근혜 탄핵 과정. 그 이후로 국민의 7, 80%가 탄핵을 찬성했다는 그 힘으로, 그 힘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정상적인 정치인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다음 대선이라고 봐요.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갖다가 정치 분석가들이나 언론에서 계속 쏟아내는데 이거 뭐 하나도 안 맞아. 계속 쏟아내는 게 누가 이길 것인가? 민주당과 국힘. 근데 제3세력, 제10당은 어떤 식으로든 소구력이 있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리라고 봐요. 고고TV에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얘네들이 둘 다 망가진 당인데 국민이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더 망가진 당이 어디냐 하면은 집권 세력이 더 망가졌더니 문제인 거예요. 완벽한 전체주의 국가죠. 다음 영상 찍겠으면 며칠 전에 발표된 로이터 통신의 폭로 비판 기사를 싣겠지만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국민을 매도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어줍지 않은 이념을 갖고 와서 거의 김건희, 윤석열 마음대로 하는 나라, 그게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해요. 기본적으로 임기 중반에 이루어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이 확실하고 그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져요. 국힘은 현재 상태로라면은. 근데 윤석열은 안 바뀐다는 거죠. 김건희가 바뀌어야지 윤석열이 바뀌는데 김건희라는 맹하고 핵가득하다 헐렁헐렁하고 화보집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윤석열이는 그 소나기에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국힘이 지금 발목 잡고 있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 레민같이 쫓아가고 있으니 절대 안 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이것들이 지금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에 따른 정권 심판으로 가는데 기사를 뽑기는 민주당일 것인가 국힘일 것인가,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이 어떠냐, 그것만 뽑고 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분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고고TV는 항상 일관된 논제로 방송하죠. 임기 중반에 특히 3년차 만 2년이라는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에요. 민주당론이 아무리 개축을 쓰고 있더라도 그 이재명을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재명이가 구속 실패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그 여파로 한동훈도 날아가고 윤석열도 날아가고 국힘도 날아가는데 이재명을 잡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잡고 공세를 취하는 국힘과 윤석열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총선에서. 제가 백석이라 그러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데 그거 이제 추석 민심 끝나고 또 설 민심 끝나고 공천 파동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확실히 내가 알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 무조건 져요. 그래서 이게 양당 지지율 가지고 분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론조사가 날 때마다 양당 지지율은 아주 개 무시하고 말도 안 하죠. 윤석열 지지율만 말하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총선 민심을 갖다가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추석 민심이 그대로 갑니다. 내가 38 전당대회 이후에 김기현 지지를 깨야 되겠다. 그거 나경원 안철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나 유승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나경원계는 항상 그냥 국힘을 변호하고 보수로 살아왔고, 어느 정권이든, 비판하지 않고 안주했던 보수였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진보, 중도, 국힘, 보수로 와서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인데, 그걸 밟아버리는 순간 김기현 그거 깨야 된다. 핫바지, 똥바지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다 싶으면 윤석열 깨야 되겠다. 몇 달 전부터 그러죠. 고고TV가 방향 안 틀면은 절대 윤석열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그 몇 명을 보느냐는 상관없어요. 고고투비의 논조가 네이버에 쫙 퍼집니다. 네이버 댓글을 읽어보면은 며칠 있다가 딱 퍼집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추석 민심은 박살이 났죠. 추석 전에 KBS, MBC, MBS가 여론조사가 나왔고 이제 추석 이후에 오늘이 10월 1일이니 뭐 10월 6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금석이 될 텐데 언론이 윤석열에 장악당한 언론이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추석 민심 가지고는 힘들다. 추석 민심 여론조사가 힘들다. 내년 설 끝나고 난 다음에 설 민심이 그게 바로미터가 된다. 총선 바로미터가 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저 김태우 같은 애는 선거에 나오지가 않아야 돼요.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깜냥이 안 돼요. 용량도 안 되고. 그 녀석은 사기꾼입니다. 쥐가 업자들하고 거래를 하다가 그거 들키고 골프채 받고 향 받으니까 그거 빼려고 노력하고, 쥐가 자체적으로 말이야 7급이 5급으로 승진하려다가 로비하다 그거 들키니까 그냥 그 조국 또는 그 김원정인가요? 그 환경부 장관 비리 블랙리스트를 폭로해가지고 살아넘는데 그거 공익제보자 아니에요. 내가 보수주의자지만은 아니에요 그거. 내가 4년 동안 4.15 총선 때도 그렇고 김태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창피해서 그랬어요. 제가 창피해서. 그걸 공익제보자라고 하고 1심, 2심, 3심이 정치적인 재판을 해서 김태우를 형벌을 가했다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복권시키고 사면시켜서 다시 윤석열이가 김건희에 의해서 강서구청장 보선에 다시 집어넣은 거 그 자체로 지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아주 불편하고 짜증스러운데 그런 놈을 집어넣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달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행히 안철수는 며칠 동안 얼굴을 안 내민 게 다행이에요. 다 달고 들어가서 그냥 할 수 없이 윤석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나경원도 가고, 권영세도 가고, 김경건은 핫바지 찢어지는 줄 모르고 계속, 핫바지 뒤에 막 똥이 슬슬 싸고, 여성 의원들 희한하게 둘이 무슨 뚝뚝뚝 생긴 것들은 말이야, 요시금 걸리는지 모르고 일단 공천받아야 하고 몰려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지는 건데, 저는 20%로 저는 진다고 봐요. 근데 국힘이 이 김태우라는 놈이 용량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얘는. 공무원 감찰단 7급짜리가 뭐를 알아, 세상을.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돈 벌다가 돈 좀 모아가지고,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가지고 법적으로 재단을 당하고, 그 법이 거짓말이다. 법원이 잘못한 거다고 다시 들어가고. 근데 이놈아가 어제 아주 망발을 퍼뜨렸죠. 내가, 재보궐선거에 재경비가 재보궐선거를 원인이 됐고, 근데 재보궐경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애교로 봐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1,000억씩 1년에 끌어들어와서 강서구를 발전시키면 되지 않느냐. 내 뒤에는 김기현이가 말하고, 윤지혁이가 말하는 오세훈도 있고, 누구야 또, 윤석열이 있고, 다 도와줄 거예요. 예산 줄 거예요. 이 말 아니에요. 그 말 자체 때문에 또 달아나요. 국민의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윤석열을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오세훈에 대한 호감이 지금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3년의 대선 과정을 보면은, 오세훈과 대치할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보면은 안철수예요. 이준석 걔는 요번에 국회의원 안 되면 정치적인 소멸 과정에 들어가고,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은 언제까지 그 야수적 본능으로 7년 동안 떠들 거야? 판결 동안. 그렇죠. 그래서 권력 기반을 가진 국힘 내에서 권력 기반 국회의원이라도 된 안철수와 서울시장이라는 그 자리를 가진 오세훈이가 가장 부상될 거예요. 일부분만. 나머지는 내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안철수의 존재감을 대해서. 근데 제가 요새 오세훈 말하지 않죠? 다 생각이 있어 그래요. 따라서 40억 이거 애교다 애교. 재보궐선거 재비용이.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정신이 있냐 저게 말이야. 무견입니다. 저게 밉상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재명은 싫죠 물론. 내가 당대표라면은 민주당 대표라면은
이재명 이놈은 워낙 양아치 같은 거니까 나는 그냥 대응 안 하고 그냥 내 선거만 해, 민주당 선거.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진선인가, 김진경가 경찰청 차장이라는 애를 꼽았죠. 난 그런 애 안 꼽아. 내가 민주당 대표라면은, 그냥 당뇨 꼽아. 당뇨.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애 갖다 꼽아. 검경 구도를 안 가, 나는. 전략적으로 공천이 민주당에서 잘못됐어요. 근데 국힘 놈들이 더 잘못됐으니 어떡할게요. 그래서 김태우가 40억 애교예요. 내가 돈 많이 끌어올 거예요. 매년 1,000억씩 끌어올 거예요. 이 미친놈이야, 내가 봐도. 지 때문에 일어나는 보궐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격하니까 말 같은 소리 좀 해봐라. 강서 주민만 추가 수수료 내야 되냐. 또 정의당에서도 일말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발언이다. 응? 수수료가 아니라 범죄자가 김태우의 채무 이자다. 이러니까 국힘에서 공격하려. 그러면 박원순 오수구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 바보들이야, 바보들. 국힘이, 지도부들이. 다 달려들어. 김기현, 윤재옥 대변인이. 강민국이라는 애 진짜 밉상해, 그놈의 새끼 대변인. 박원순 오거든의 성비인은 그 제복을 할 때 너희들이 그러면 보선 때 다 그 민주당에서 공천했지 않느냐? 그렇게 달려들어. 아니 그러면 박원순 오거든은 반성을 하고 한 놈은 대죄버리고 한 놈은 인정을 하고 깜빵 살잖아요. 그죠? 문재인이가 안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오거든은 재보궐선거 지대 귀책사유로라는 재보궐선거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분들이 얼마나 망하고 우동사리가 돼 있는지 머리가 문 올리러 그럼 박원순 오거든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더 싫어하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은. 박원순 오거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박원순 오거든은 자기들의 과실을 갖다가 책임을 한 명은 대죄버렸고 한 명은 죄를 인정하고 깜빵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았잖아. 근데 윤석열은 왜 풀어줬어? 왜 이런 놈을 갖다가 또 내보내? 그거죠. 여기 또 김웅이라는 애도 그래. 똑같은 말을 해. 민주당 비판은 뭐야 이거? 응? 가랑잎이 솔잎 보고 욕하는 꼴이다. 뭐가 그래 이놈의 새끼야. 김웅이 이놈도 이건 큰 문제야. 보지도 진짜 짜증나요. 나 김태우 기사가 요새 막 김태우 보선에 총선이 달려있다. 전력 투구한다. 되지도 않는 그 언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유튜버들 그 정치평론가 하는 놈들도 팔아먹고 있고.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된다. 자, 내년 총선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국힘에서 전략 구성한 전략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준석이 간다고 전략이 생길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이준석이 가면은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강해요. 일반 시민이나 여성이나 또는 4050들이 더 달아나. 이준석이 가면 2030 남자들표 조금 더 온다? 그건 이준석만 찍지 국힘 지지자들 국힘 후보들 안 찍는다니까요.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권영생에서 온다, 나경원에서 온다, 안철수에서 온다, 되지도 않아요. 유일한 것을 안철수가 확실히 지원해야 되는데 안철수는 덤벼들면 안 돼요. 왜?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리고 또 윤석열, 이재명의 마지막 승부다. 내년 총선. 무슨 마지막 승부야? 윤석열 같은 놈이 김건희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해외 돌아다니면서 하부집 찍으려고 대한민국 국민은 나를 지지 않으면 다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해외 만방에 떠들고 다닐 텐데 3년 반 동안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계속 지랄하겠죠. 무슨 마지막 승부야. 내년 총선이 마지막 승부 끝났어요. 그러면서 한강벨트를 잡아라. 한강벨트를 왜 잡아? 한강벨트 잡아야 어디 잡는다고? 용산, 동작, 강남, 서초, 송파 이런데? 그럼 관악, 강서 이런 데는 어떡하고? 다 뺏길 텐데. 이것들이 그러고 또 이제는 막 나경원, 나경원, 안철수, 권영수 아무 영향가 없는 애야. 나경원, 권영수는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어. 안철수 하나만 중도 확장성이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용산에서 40명을 갖다가 공천을 집어넣는다. 중앙일보가 그냥 단독 보도하면서 난리가 났죠. TK 놈들도 부글부글 끓고
PK 놈들도 불불 끓고, 저 40명이 어디 갈 거냐? 부울경 25석 중에서 한 10대석 가져가려고 그럴 거고, 부울경에서 알짜 한 10석 가져가려고 그럴 거고, 나머지는 강남에 하려고 그런다. 이거 아니에요. 공천 파동에 반드시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성이. 용산 애들이 비서관 행정단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수석 비서관 몇 명 있어요. 이정복이, 이진복이, 강성규, 또 뭐 주진우, 뭐 이시원, 이원모, 그러니까 주진우, 이시원, 이원모 이거는 용산비라 그래. 용산비. 모래에서 나도 용산비 비밀병기인가? 용산에 이것 또는 강남이나 부울경 알짜배기로 집어넣고 기존의 국힘의 그 충성론자를 다 잘라내겠다는 소리고, 그런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진복이란 놈, 강성규란 놈, 그거 떨어진다니까? 제가 예상해드리는데, 이진복, 강성규, 그런 놈들 떨어져요. 대단히 국민한테 비호감으로 잡혀 있어요. 응? 그놈들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지금 국힘 사태, 나경원, 안철수 사태를 만들었죠. 떨어진다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투톱이 또 있다. 한동훈과 이상민을 내보는, 한동훈은 요번에 그 누구야? 이재명의 그 구속 실패로 끝났어요, 얘는 깜빵 갈 일만 남았어. 윤석열 밑에서 그냥, 행정부에서 어떻게 그 연명하다 깜빵 갈 일만 남았고, 원희룡 그놈도 마찬가지고, 원희룡이 강남에 안 하면 떨어져요. 강남, 또 경북 TK 일부 안 나오면 이름 떨어져요. 고향? 원희룡이 고향에 당선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놈이 네가 임마 제주 도지사 있던 제주도 가서 승부를 이놈의 자식아 그러려면 그럴 용기도 없죠. 그 제주도 못 가는 게 이놈이 제주 도지사 놈 제주도 가서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그게 요번에 국힘이 지금 현재 상태가 공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상민, 이거 어디가 이거? 이상민은 무슨 정치적 영향이 있어? 이놈은 말이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한동훈이 같이 조대 날리면서 많이 딱딱으로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상민이 뭐 어디가? 이거 윤석열에 대한 생각이고, 윤석열이가 천하를 관장하며 신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관계에서 내려놓은 애들은 다 떨어집니다. TK 강원 일부, PK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여의도는 이철규로 통한다? 이철규 이놈은 강원도니까 강원도 감자들이 뽑을지 모르나 이철규 이놈이 공천을 망칠 거예요. 이철규, 배현진, 박성민 이런 애들이 지금 신주류가 이철규, 윤핵관이 가고 신주류가 이철규, 박성민 이런 애들 아니에요. 박성민이 부산에 있으나 뭐 경찰 출신이니까 되겠고, 이철규 놈도 강원에서 되겠으나 박성민, 이철규 이런 놈들 때문에 국힘이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완벽하게 절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자들이 언론을 뽑기를 용산이 이시원, 주진우, 이원모 요원들은 다 검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투톱, 행정부의 투톱 한동훈, 이상민, 또 여의도 여의규 이놈가 이철규 지금 사무총장으로 통한다. 그래서 전문가형 삼각편대가 뜬다. 욕 한번 하겠습니다. 걔 족같은 소리. 나 이렇게 그냥 정치 분석이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 게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만큼 대위기고 대몰락가정이라는 거예요. 시잘데없는 분석 기사가 다 그 윤석열의 우호적이고, 또는 현 정부의 우호적인 인터넷 기사가 써져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런 식으로 여론 주도를 하려는 거 보면은 이 기가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본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추석 민심이 그대로 가요. 그래 고고TV가 3.8 전당대회부터 부시작, 국힘을 부시작,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고고TV의 말들을 기준했다. 그때부터 계속한 말이 추석 전으로 고고TV가 어떤 방향으로 영상을 찍을지 모른다. 추석 민심이 그대로 간다. 내년 총선까지. 초지일간 말씀드렸죠. 근데 요새 와가지고 이놈들이 하는 말이, 추석 민심은 아니야. 설 민심이 진짜야. 설 민심 가면은 박살나 있을 거예요. 항상 그 총선을 보면은 추석 민심이 그대로 다음 총선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추석 민심과 총선 결과를 이 어느 신문에서 이 그래픽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18대부터 21대 했는데 18대에 추석 민심이 한나라 47,
민주당 15 이랬는데 그대로 결과가 한나라당 43%, 민주당 29%, 153대 81석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현재 이거를 당 지지율로 표현하면 안 돼요. 당 지지율로. 근데 윤석열을 졸릴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을 여기다 대입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대 2012년 보면 이때 이명박 때죠. 2008년은 노무현 때고 2012년 때 보면 한나라당 35, 민주당 22 여론조사인데 이때 총선 결과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밖에까지 43, 152석, 민주당 38% 127석. 다시 봅시다. 18대 총선은 초기죠. 이명박 초기죠. 노무현이 대져버리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명박 초기니까 압승을 하죠. 그 다음에 19대도 이건 이명박 말기죠. 이명박 말기 박근혜 공천 파동이 박근혜가 이명박을 타고 올라오면서 이겼죠. 152석. 그때 정치 상황도 봐야 되고 상태도 봐야 되고 대통령이 누군가도 봐야 되고 20대 2016년으로 오면 이때가 완전히 개판을 칠 때죠. 이때 뭐였죠? 박근혜가 무너질 당시에 세월호 이후에 그리고 공천 파동을 일으켰으며 김무성을 도장 들고 나가르샤 유승민을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 가지고 분열이 들어가죠. 이때 보면 새누리당이 41, 민주당이 21 지지율이 더블 차이 났어. 근데 딱 까보니까 새누리당이 38%, 122석, 더불민주당이 123석. 한 석을 더 이겨버리죠, 민주당이. 추석 민심하고 상관없는 게 요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박근혜의 탄핵 전조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보면은 문재인이가 총선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이가 아주 뻘짓을 하고 무조건 자한당이 이거 압승한다 그러죠. 180석까지. 그런데 그때 보면 추석 민심이 더불민주당 37, 자한당 23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는 무조건 당 지지율에 상관없이 이긴다 그랬어. 자유민주당 김건우야 황교안 그놈의 뻘짓하고 그놈 그 또라이야 그놈의 새끼. 너는 하나님이나 믿고 목사나 돼. 더불민주당이 180석 가져오고 미래통합당이 103석 가져오죠. 비례 다 포함해서. 개박살이 나죠. 그러면 지금 볼 때가 내년 총선 어딜 봐야 되느냐. 두 곳을 봐야 돼. 2016년과 2020년을 보시면 돼요. 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신인도가 국민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못해요.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당 놈들도 그렇고 국힘놈들도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국힘이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천 받으려고 윤석열, 김건희에 충성하고 인간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공천 탈락되는 순간 반윤으로 다 바뀝니다. 미쳤다고 걔네들이 뭐 공기업 자리 하나 줄게. 총선 끝나고 나면 너희 가용해서 대선으로 가자. 미쳤다고 그래?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끝냈는데 이게 총선까지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민주당 같은 애들도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요번에 한번 여가 자궁을 겹쳤다는 거죠. 국힘놈들이 1년 반 동안 이재명을 스토킹하고 나쁜 놈이야. 이재명 그놈은 정치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에서 1년 반 동안 그냥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구속된다 했는데 그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혼란에 빠지고 거기서부터 판단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이재명도 믿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는데 윤석열이랑 6개월 동안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강공으로 나가고 더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그러고 더 김건희 영향력이 그 자기들이 살려고 그래요. 더 국민들한테 짜증을 내게 하고 국힘 지금 우리가 그 2020대 총선을 봐도 이땐 김무성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도장 들고 나르샤 그냥 이항구가 들어가고 이왕구가 들어가면서 막 작사를 내고 황교안 새끼가 작사를 내는 바람에 19대나 20대 이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20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가 현찮아. 누구도 모르는 대표야. 김기현이라는 놈 우리 몰랐고 김기현이 영향력이 전혀 없어. 총선을 주도할 능력도 없어. 총선을 주도할 거는 윤석열이고 김건희야. 거기에 대한 심판이 가해지는 거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봐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비교될 게 20대 총선을 보면 돼요. 또 21대 총선을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랄 발광하면서 찍는 게 힘들어요.